이거 언박싱. 아까워. 언박싱 찍으려고 배송 온 거 꾹꾹 참으면서 안 뜯어보고 있었는데. 자, 갑시다. 안녕하세요, 러버다이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조금 어색하네요. 2주 전에 3D 프린터로 프린팅해서 만드는 RC카를 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서 프린팅을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결국 이제 다 뽑았어요. 제가 이 3D 프린티드 RC카 외국 포럼에 들어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거 프린팅하는데 한 3일 정도면은 완성이 된다고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프린팅하는데 한 2주는 좀 안 걸렸고 일주일 반? 한 열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뭐 주말 좀 빼고 제가 뭐 24시간 프린팅을 한 건 아니고 남는 시간에 이렇게 하나씩 프린팅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걸렸는데, 또 오래 걸렸던 이유가 대부분 이런 3D 프린팅을 할 때는 여러 파트를 한 베드에다가 한꺼번에 뽑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냥 프린트를 한 파트씩 따로따로 뽑았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렇게 회전하는 부품들은 기어가 이렇게 맞닿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다른 부품이랑 같이 프린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노즐이 이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여기가 표면이 좀 거칠게 프린트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하나씩 뽑다 보니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프린팅된 퀄리티를 보니까 꽤 만족스럽게 뽑혔어요. 특히 기어 부품들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뽑혔고, 오늘은 주문했던 부품들이 거의 다 왔거든요. 그 부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3D 프린팅된 이 파트들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제가 유추해낸 것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유추했냐면은 이게 지금 타르모 RC라는 미국에서 어떤 학생이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지금 버전이 네 번째 버전이 나온 건데 아직 이 조립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공개가 아니라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스트럭터블에 3월 셋째 주 정도에 올릴 예정이다라고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조립하는 과정도 올리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자료가 없어서 온라인 포럼에서 제가 찾아보면서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포럼을 제가 보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부품보다 조금 더 개량된 부품들도 다른 사람이 만든 것들이 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게 오픈소스의 힘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저도 좀 개량시키기도 하고 나중에 겉에 카월 같은 것도 씌워서 저만의 차량으로 만들어보고 그럴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부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제가 부품을 주문을 하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배송이 잘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을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꽤나 빨리 왔어요. 특히 몇 가지 부품들은 주문한 지 2, 3일 만에 와서 사실 또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아직 도착하지 못한 부품이 3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자이로 센서. 자이로 센서는 이제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그럴 때 차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알아서 조절을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이건 좀 중요한 건데 바퀴가 아직 안 왔어요. 근데 바퀴는 만약에 배송이 엄청 오래 걸린다 그러면 바퀴는 뭐 대체품을 사도 되니까. 그 다음에 모터 축에서 구동 부품으로 연결시켜주는 그 부품이 안 왔는데 사실 그거는 지금 안 와서 조금 걱정이긴 해요. 혹시 도착을 안 한다면 한국 내에서 구해서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 파트 리스트에 써 있는 걸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첫 번째 1번으로 되어 있는 드라이브 모터. 모터가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겠죠. 자동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브러쉬리스 모터고 보통 이제 RC카나 뭐 드론 같은 데 많이 쓰이는 모터죠. 힘도 굉장히 좋고 효율도 좋고 하지만 조금 컨트롤하기는 어려운, 이 파트 리스트에 써있는 터니기라는 회사의 모터,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터니기라는 회사의 모터를 구하진 못했고 이거는 대체품이에요. 똑같은 사이즈의 같은 성능을 내는, 심지어 색깔도 같고 크기도 같아요. 그냥 카피품인지 아니면 뭐 같은 공장에서 나온 제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쪽 뒤쪽을 고정시키면 앞에 이 외부 부분과 샤프트가 같이 이렇게 회전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그런 모터예요. 자, 이거랑 같이 온 부품들은 설명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시켜주는 이런 부품들, 나사랑 그 다음에 마운트들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어요. 자, 두 번째 파트, 서버 모터예요. 가장 일반적인 사이즈의 서버 모터죠. 성능이 일반 서버 모터보다 좀 좋은 고사양의 서버 모터예요. 토크가 뭐 20kg/cm 정도 되는 꽤나 힘이 강한 서버 모터예요. 차의 앞바퀴의 방향을 조절해서 조향을 해주는 그런 모터라고 할 수 있고, 이 부품 중에 뒤에 보면은 11번에 메탈 서버 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품이에요. 회전 축에 연결시켜 가지고 힘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이 메탈 서버 혼은 여기 같이 들어 있어요.
11번도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배터리예요. 이건데 사실 좀 놀랐어요. 이렇게 패키지가 엄청 고급스럽게 이렇게 왔네요. 열어보면 되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융으로 된 케이스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열어보면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얘는 셀이 3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3S 방식의 배터리고, 그래서 배터리의 전압이 11.1V, 배터리 용량은 5200mAh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용량이 큰 배터리예요. 원래 이 설명에는 2500mAh 정도면 된다고 쓰여져 있는데 그냥 좀 욕심을 부려서 2배 정도 되는 용량을 썼어요. 더 오랫동안 구동시킬 수 있으니까요. 희한하게 이게 케이스가 이렇게 잘 돼 있으면은 집어넣을 때도 좀 조심스럽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패키지가 돼서 나오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자, 다음에 부품은 브러쉬리스 ESC, Electronic Speed Controller. 브러쉬리스 모터를 컨트롤을 하려면은 그냥 아두이노의 모터 드라이버만 이용해서는 좀 어렵거든요. 3개의 신호를 이렇게 펄스를 막 고속으로 막 바꿔주면서 컨트롤해야 되는데, ESC라는 컨트롤러를 이용하면 브러쉬리스 모터를 아두이노로도 쉽게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래서 무조건 브러쉬리스 모터를 쓰고 싶으실 때는 ESC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하비윙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은 ESC예요. 모터 컨트롤러요. 자, 열어보면 주시고 그러면은 또 끊겼어요, 저. 왜죠? 자, 집어넣고 있고요. 열어보면 자, 여기 모터 컨트롤러가 들어있고요. 선이 이렇게 여러 가닥이 붙어 있네요. 자, 컨트롤러는 사이즈가 그냥 이렇게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갈 정도로 작은 요만한 사이즈고요. 엄청나게 굵은 전선이 이게 5가닥이 붙어 있죠. 이 5가닥 중에 얘는 배터리랑 연결돼서 파워를 공급을 받고, 요 나머지 3개는 모터의 ABC 라인과 연결이 되는 거죠. 요거는 아두이노랑 연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전원 버튼, 이거를 켜주면은 전원이 공급되고 꺼주면은 그냥 전원이 차단되는 그런 역할인 거죠. 그리고 스펙에 보면은 여기 써있기로 120A까지 모터를 구동시킬 수 있다고 해요. 120A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전류거든요. 그래서 전선이 이렇게 엄청 굵은 게 들어있는 거죠. 선도 굉장히 좋은 연선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네요. 그 다음 거, 쇼크 업저버,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부품이죠. 하나 뜯어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4개의 바퀴에 컨트롤 암에 각자 하나씩 붙어서 모든 바퀴가 따로따로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익명 쇼버라고 하는 이 부품은 충격 흡수의 역할도 하지만 사실은 바퀴가 갑자기 공중에 떠서 바퀴의 회전이 바닥에 전달이 되지 않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더 큰 그런 부품이에요. 그 다음에 로드엔드. 자, 이렇게 생긴 부품이고요. 나사에 이렇게 낄 수가 있어요.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끝에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회전과 꺾임이 2가지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회전이 되면서 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바퀴를 조향하는 부분에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윤활 그리스. 요거는 여기서 추천하는 제품을 그대로 샀고요. PTFE라는 타입의 뭐 그런 거를 구매하시면 된다고 쓰여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트락사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디퍼런셜 기어 세트. 요거는 딴 데서 구매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트락사스라는 웹사이트에서 제말 구매를 하고 배대지 써가지고 받았는데, 사실 보니까 그냥 RC카 샵에서 사시는 게 더 싸더라고요. 굉장히 작은 기어 부품이기 때문에 3D 프린팅에서 만들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기성품을 사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개를 샀어요. 하나 혹은 2개를 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앞쪽, 뒤쪽을 다 디퍼런셜 기어를 이용해서 만들고 싶어서 앞뒤용으로 둘 다 샀고, 하나는 미리 뜯어서 좀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9번은 바퀴네요. 바퀴는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이거는 뭐 정 안 온다 싶으면 그냥 신도림에 있는 RC카 매장 가서 그냥 구입을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 닌자텍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치타 필라멘트라는 3D 프린팅용 필라멘트가 있어요. 그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이 부품을 프린팅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탄성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게 샤프트 역할을 해서 회전하는 힘을 앞바퀴, 뒷바퀴에다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데, 힘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 앞뒷바퀴에 너무 급격한 힘이 들어가서 부품이 망가지거나 깨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약간의 이런 탄성을 갖고 부드럽게 동작을 시켜주는 댐퍼 역할을 하게끔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베어링. 베어링은 2가지 사이즈를 구입을 했죠.
이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는 10mm, 15mm, 4mm짜리, 그 다음에 큰 사이즈는 15mm, 24mm, 5mm짜리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구입을 했고 개수에 맞춰서 더 구입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베어링 안에 그리스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리스가 있으면은 사실 베어링이 뻑뻑해요. 그래서 고속으로 튜닝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베어링에 있는 그리스를 빼내는 작업을 또 하거든요. 뭐 탈지라는 작업을 해요. 기름에다 담궈 놓고 여기 있는 그리스를 싹 제거를 해주면은 훨씬 많이 돌아요. 이렇게 한때 유행했던 이렇게 돌리는 그 스피너도 베어링이 들어가는데 베어링에 있는 그리스를 다 제거를 해주면은 엄청나게 오래 돌게 돼요. 저도 한번 탈지 작업을 해볼까? 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언젠가 들었던 얘기인데 탈지가 사실 그리스에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베어링에는 적당한 양의 그리스가 이미 들어있는 거라서 그냥 있는 대로 쓰는 게 원래는 더 좋다고 하니까 저는 일단은 그냥 만들어 보고 나중에 혹시 성능을 좀 더 개선하고 싶다면은 한번 탈지 작업도 해볼까 싶기도 해요. 그 다음에 스레디드 로드 전산 볼트를 M3랑 M4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길이를 안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m짜리 샀어요. 생각보다 이 나사산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그냥 맨손으로 만지고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손이 피부가 상해서 아프더라고요. 나사 만지실 때는 장갑을 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M3랑 M4 전산 볼트를 샀고 이 M3 전산 볼트는 조향 장치에 쓰일 거고요. 그다음에 M4는 이 차체를 연결시켜주는 부품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나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너트는 풀림 방지용, 나일론이 들어있는 풀림 방지용 너트가 M3용, M4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개 다 구입을 했고요. 마지막 부품인 자이로, 고속으로 달리다가 급격하게 회전을 시키면 차체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방지해주는 센서가 들어있는 부품인데 사실 없어도 차를 구동시키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립을 하고 나중에 배송이 오면 이거는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주문한 부품은 몇 개 빼고 다 받았어요. 이제 3D 프린팅된 부품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부품인 차체 역할을 하는 셰시라고 불리죠.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요. 얘가 01A번, 이게 02A번이에요. 요거는 하나만 뽑으면 되고 얘는 앞쪽 뒤쪽으로 쓰기 위해서 두 개씩 뽑으면 돼요. 이 부품들이 이렇게 앞뒤로 연결이 돼서 하나의 차체를 이루는 거죠.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는 이제 3D 프린터가 대부분 이 정도 사이즈밖에 출력할 수 없는 사이즈의 베드를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출력을 하게 만든 것 같고 이 중간에 길게 구멍이 나여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한 다음에 이 구멍을 통해서 3mm짜리 전산 볼트를 이렇게 쭉 통해서 양쪽으로 잠그면 차체를 튼튼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예요. 이건 사실은 우리 지난번에도 프린팅을 했었는데 이 프린팅할 때 사실 잘못 뽑았어요. 이렇게 뽑았는데 이렇게 회전을 해서 뽑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뽑아서 이렇게 뽑았어요. 뽑아놓고 보니까 이렇게 뽑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뽑았는데 프린팅된 단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베어링이 들어가요. 여기에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프린팅을 하면 프린팅된 층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층이 고르게 프린팅되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베어링이 여기 정확하게 잘 껴지지가 않아요. 억지로 집어넣으면 들어가긴 하던데 이렇게 깔끔하게 위치가 딱 들어가진 않게 돼서 프린팅 하실 때 모든 부품들을 맞는 방향으로 세팅을 하고 출력을 하게끔 다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프린팅을 하실 때 좀 유의하셔서 방향을 정확하게 뽑으시는 게 깨끗하게 프린팅도 되고 강성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퍼런셜 기어를 잡아주는 기어 박스가 앞뒤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게 03A번, 그 다음에 03B번. 이거는 그냥 이 기어 박스 뚜껑이에요. 이렇게 덮이는 기어 박스를 마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품이 이렇게 앞뒤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브라켓 04A. 자, 이 부품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두 개가 들어간 다음에 04B는 이 부품인데요. 이 부품이 이제 이 배터리를 아까 그 배터리 여기다 얹혀서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배터리가 다 달면은 다른 배터리로 교체를 해야 되니까 완전히 고정을 해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품이 여기 이렇게 걸쇠 같은 게 달려서 이렇게 걸려서 고정이 되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위에서 나사로 조여가지고 흔들리지 않게끔 쓰다가 이 나사만 풀러서 빼서 교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04C는 배터리 위에 닿는 뚜껑인데 사실 이거는 출력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구입한 배터리가 여기 정확하게 맞는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다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약간 커야 이 배터리가 여기 내장이 되겠더라고요. 05A, 05A는
자, 이게 조향 장치를 고정해주는 그런 부품이고요. 요거는 이 배터리 홀더 밑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서버 모터가 여기 달려있는 이 부품을 조정을 해서 앞바퀴를 회전시키는 그런 부품이에요. 요거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기어박스예요. 이게 07A고 이게 07B예요. 얘네 둘이 이렇게 두 개가 결합이 돼서 모터에서 나오는 회전력을 샤프트로 전달해주는 가장 중심이 되는 기어박스예요. 차체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부품 07C 서버 모터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차체에 연결해주는 그런 부품이에요. 서버 마운트. 자, 그 다음 모터 마운트 08A. 자, 모터의 뒤쪽을 보시면은 M3 규격의 나사를 조일 수 있는 나사선이 4개가 나열져 있어요. 요거랑 위치가 정확하게 맞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렇게 고정을 시킨 후에 셰시에 모터를 고정시켜주는 그런 부품이죠. 아웃풋 기어는 09A, 인풋 기어는 09B. 이 모터가 인풋 기어를 돌려주면 아웃풋 기어가 좀 더 느린 속도로 돌겠죠. 돌면서 바퀴의 샤프트라는 부품과 연결이 돼서 동력을 전달하게 되죠. 이 기어 박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 옆에는 베어링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프린팅을 할 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은 다 검정색으로 출력을 했고요. 회전되는 부품은 다 녹색으로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힌지 역할을 하는 부품은 다 파란색으로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실 때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회전하는 부품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기어 박스는 이렇게 조립이 돼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샤프트, 모터에서 만들어진 이 회전력을 바퀴로 전달하기 위해서 차의 중심에서 회전을 하는 그런 부품인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치타 필라멘트라는 부품으로 만든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아웃풋 기어랑 이가 맞게 생겼죠. 십자 모양으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동력을 전달하게 되어 있고 약간의 탄성으로 인해서 동력을 부드럽게 전달시켜주는 댐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두 개가 출력이 되어 있고 앞뒤로 연결돼서 디퍼런셜 기어박스와 연결이 돼서 힘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냥 솔리드 타입, 딱딱하게 이런 PLA로 출력하게 된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플렉서블한 재질로 출력하게 되어 있는데 만든 사람이 솔리드 타입으로 출력하는 건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쓰여져 있어서 비싼 가격이지만 그 닌자텍의 치타 필라멘트를 구입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 조그만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 0.5kg짜리 필라멘트를 사는 게 좀 돈이 아깝더라고요. 지금 엄청 많이 남아있거든요. 뭐 나중에 저희 프로젝트 다른 데 쓰이겠죠? 그 다음에 휠 어댑터, 바퀴를 연결시켜주는 조그만한 나사처럼 생긴 이 어댑터, 요거 4개를 출력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바퀴랑 연결시켜서 고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품이에요. 그 다음에 11B는 출력하지 않았어요. 11B보다 11C를 출력해서 쓰는 게 더 낫다고 했고 11C는 위부품이에요. 11B랑 11C의 차이점이라면 이 안쪽에 지금 자세히 보시면 육각형으로 된 홈이 나와져 있어요. 여기에 육각머리 볼트를 고정시켜가지고 휠 어댑터랑 연결시켜서 고정시키게끔 디자인돼서 나오는 건데 이 육각이 없는 부품은 11B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고정이 안 될 수가 있어서 육각머리 볼트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거를 여기서 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부품은 덕본, 개뼈다구. 자, 요거는 여기에 이제 3mm짜리 나사를 양쪽으로 박으면은 돌기가 생기겠죠. 나사로 되어 있는 돌기가. 그 돌기에 의해서 바퀴축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회전을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생겼냐면 이게 이제 디퍼런셜 기어박스와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바퀴는 이 위치에 달리는 거죠. 근데 바퀴가 샥에 의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충격 흡수를 하기 위해서 바퀴가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은 돌아가는 이 회전축이 돌리면서도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끝에가 이렇게 둥글게 디자인이 돼서 힘을 전달하게끔 만들어진 부품이에요. 설명해 보다 보니까 이게 가장 잘 부서지는 부품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부서지지? 엄청 튼튼하던데. 그 다음에 락드 디퍼런셜 기어. 디퍼런셜 기어는 양쪽 바퀴의 회전을 다른 속도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얘는 그냥 양쪽이 똑같은 속도로 회전하게 만들어진 부품이에요. 자, 이게 크라운 기어라는 거죠. 왕관처럼 생긴. 그 다음에 요거 피니언 기어랑 크라운 기어가 이렇게 만나서 회전력의 방향을 90도로 틀어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에요. 샤프트를 통해서 전달되는 회전력을 피니언 기어로 받아서 이게 회전을 하면 이렇게 뒤에 있는 바퀴축이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 기어는 디퍼런셜 기어 박스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얘는 이제 양쪽에 바퀴의 속도가 똑같이 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한 덩어리니까. 이게 돌면 양쪽 바퀴가 똑같이 돌겠죠. 근데 이제 앞바퀴는 다른 방식으로 디퍼런셜 기어라는 게 들어가는데 저는 그냥 뒷바퀴도 디퍼런셜 기어로 구동을 하고 싶어요. 디퍼런셜 기어가 아닌 이 고정된 구동부를 이용해서 동작을 시키면 뒷바퀴가 같은 속도로 돌기 때문에 드리프트카 같은 거 이렇게 뒷바퀴가 쫙 미끄러지면서 구동을 해야 되는 그런 자동차에는 이게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동력 손실도 덜
덜 할 수 있고, 근데 뭐 선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벨 하우징, 종 모양으로 생긴 이거랑 이제 아까 그 덕본이랑 연결이 돼서 바퀴로 회전력을 전달시켜주는 부품이고, 이게 크라운 기어랑 이렇게 연결이 돼서 동력을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제 회전을 하면서 바퀴로 동력을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바퀴를 위한 디퍼런셜 기어는 뒷바퀴랑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14A가 이 부품이에요. 이 부품이 뒷바퀴에 있었던 이 부품 대신 이거 두 개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이렇게. 이 안에 아까 설명드렸던 트락사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디퍼런셜 기어 세트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디퍼런셜 기어 세트는 6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중간에 나비 넥타이처럼 생긴 여기에 샤프트를 끼고, 자, 이렇게 연결한 후에 이렇게 회전을 하면 기어가 이렇게 양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겠죠? 이 부품이 이 부품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 디퍼런셜 기어 세트 부품이 이렇게 들어가게 넣어주시면 이쪽에 있는 이 기어를 돌려주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 똑같이 이게 들어가고 뚜껑이 덮이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바퀴축이 양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쪽 바퀴를 돌려주면 반대쪽은 반대로 회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인 축에서 회전력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 이 축이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도는 중에 왼쪽과 오른쪽 바퀴의 속도가 다르게 회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이 디퍼런셜 기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바퀴로 힘을 전달시켜주는 부품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뚜껑이 이렇게 닫히면 앞쪽 디퍼런셜 기어가 완성이 되는 거죠. 샤프트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럼 이제 모터에서 오는 출력이 앞뒤에 디퍼런셜 기어 박스로 전달이 되고, 벨 하우징을 통해서 덕본을 통해서 바퀴로 힘이 전달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스펜션 역할을 해주는 부품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15A 뒤쪽 바퀴 의 아래쪽 컨트롤 암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디퍼런셜 기어박스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게 뒤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5B 뒷바퀴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에요. 하나는 제가 서포트를 아직 떼진 못했는데 바퀴를 연결해주는 부품이고, 그 다음에 16A 이것도 아직 서포트를 못 뗐는데 얘는 기어박스랑 이렇게 연결이 돼서 샥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품이에요. 그 다음에 16B 뒷바퀴용이고요. 뒷바퀴의 위쪽 컨트롤 암, 16B는 위쪽 컨트롤 암이고 17A는 아래쪽 컨트롤 암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런 식으로 바퀴의 높낮이를 조절시켜주는 부품인 거죠. 덕본이라는 부품이 이 사이에서 바퀴로 회전을 전달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8A 아까 뒤쪽 로우 컨트롤 암을 연결시켜주는 부품과는 다르게 얘도 아직 서포트 제거를 못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15도 정도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바퀴가 여기에 이렇게 달릴 텐데 바퀴가 90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충격 흡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가 이쪽 방향으로 전진을 할 때 뭔가를 밟아서 바퀴가 이렇게 튕겨져 오를 때 이렇게 90도로 튕기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튕기게 돼서 앞에서 오는 충격도 얘가 살짝 흡수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디퍼런셜 기어박스 밑으로 들어가게 돼요. 18B랑 18C 이렇게 두 개가 앞바퀴를 고정시켜 주는데, 앞바퀴는 회전을 하면서도 좌우의 방향도 조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구조가 좀 복잡해요. 18B, 18C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조향을 하는데 쓰이는 부품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직 서포트를 떼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조향장치 조립을 할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위쪽 컨트롤 암을 잡아주기 위한 샥을 연결시켜주는 부품은 이제 컨트롤 박스에 이렇게 붙겠네요. 이게 19A번이고요. 그 다음에 19B번은 자, 이게 위쪽에 붙는 컨트롤 암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충격을 이렇게 흡수시켜주는 그런 부품이겠죠. 자, 20A는 앞바퀴를 조향해주기 위한 부품이고, 20A, 20B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20C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서버 모터가 이쪽을 밀어주게 되는 거죠. 이쪽을 밀어주면 이렇게 되고, 이쪽을 당겨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신혼백 같다.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 부품이네요. 20D와 22 똑같이 생긴 부품인데 방향만 반대예요.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뒤틀려 있어요. 이렇게 여기 끝에 부분이 이렇게 움직여요. 부품들을 디자인한 분이 버전 3에서 이 부품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좋았나 봐요.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 부품이 이 부분에 연결이 돼서 앞바퀴를 회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저는 이거를 쓸지 아니면은 아까 이 로드 핸들을 이용해서
M3 전선 볼트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대체할 부품을 만들지 그거는 나중에 만들어 보고 결정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끝내? 이거? 그래 끝내보자. 자, 오늘 3D 프린팅한 부품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구입한 부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 조립을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3D 프린팅한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꼭 조립하면서 구동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